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의 페이크 세 번째 편 진짜 자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짜 자산일까요?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지켜야 하는 자산, 살아남는 자산, 그리고 무너진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패배자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믿고 산대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모님도 연금이면 충분해. 연금을 잘 받는 직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금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2008년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전쟁 부채를 갚기 위해 수조에서 수십조에 달하는 가짜 돈을 찍어내자 짐바브웨 통화는 세계 최악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짐바브웨 화폐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게 여러분 100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이거 한 장으로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휴지 조각 같은 돈이었는데 이렇게 영자가 많이 붙은 거죠.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독일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돈을 찍어내는 정책으로 이게 가짜 돈이라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자꾸 금을 차라리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저는 사실 금을 투자로는 요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이용이 불가능하고 샀다 팔았다 수수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분도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을 가져라는 얘기는 가짜 돈을 갖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자 되는 공식 첫 번째 열쇠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에 투자하는 거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거든요. 딱 봤을 때 가슴이 막 떨리는 것. 우리는 재무설계사가 추천하는 대상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저도 남이 추천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 아빠는 4가지 기본 자산이 있다고 가르쳤다. 첫 번째 사업체,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종이자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EFT인가 ETF인가요? 네, 예금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번째 상품, 원자재인 금, 은, 석유, 식량, 물 이런 것들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관리사와 CFP는 수수료를 위해 종이자산과 보험만을 판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는 종이자산과 보험이 쓸모없다 이런 건 아니고 분산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꼭 있어야 돼요. 보험 없으면 아팠을 때 정말 빚내서 치료해야 되고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가르친다. 부자 아빠는 마이크 하나에게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라 라고 가르쳤다. 너무 좋은 말이죠. 나는 부동산 투자로는 돈을 잃은 적이 없다. 그러니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강좌나 세미나를 듣고 작게 시작하되, 별표 하나 할게요. 작게 시작하라. 이렇게 크게 막 빚내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좋은 교사가 되는 단계를 따르면 늘 실습에 매진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체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 간단히 말해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똑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훨씬 똑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때 그 많은 비결 중에 하나가 언어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부자 아빠는 내게 이렇게 가르쳤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돼 라고 말하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고, 부자는 당신이 돈에 관심이 없다면 돈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부자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 힘이 있는 언어로 써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 월세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 되겠죠. 부채는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 내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를 내가 내고 있다.
내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낸다. 이건 자산이에요. 근데 내가 내는 거는 부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지만 집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전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자산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억만장자예요. 약 8천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존 주식을 보유한 제프 베조스가 억만장자고 앞으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국가에서 연금으로 수십억 달러가 아마존 주가에 투자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연기금이라고 하는 연금을 관리하는 이제 기업에서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자산이라고 해요. 시장 붕괴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뭐 떨어지면 살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뭐 집을 살 거예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무너져요. 예를 들면은 막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빚을 내어 노동자들의 부를 싼 값으로 사들이면 된다. 경기가 좋을 때 빚을 내서 자산을 매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기가 나쁠 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더더욱 빚을 내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의사나 변호사, 증권거래인 또는 고소득 봉급 생활자가 되려면 대학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 부자는 자식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은 알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부자 아빠 책을 보고 난 내 자식에게 부의 지식을 물려주겠어 라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10년째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계속 알려줘야죠. 자, 현대의 돈은 3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신의 돈, 금과 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돈, 달러, 페소, 위안, 엔, 유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대중의 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투자를 못했다고 했고요.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읽어보니까요.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못 샀대요. 사기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돈과 부는 차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차별하고 의심하며 자기 안에 유다가 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나 대학에 가지 않았으니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같은 말을 속삭이게 내버려둔다. 이게 뭐예요? 한계 인간은 나를 만드는 거죠. 돈은요, 부는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지 못하며 연령이나 교육 수준 또는 인종을 차별하지도 않는다. 차별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을 하는 건 나 자신이다. 내가 명상을 각별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내 안에 유다를 잠재우고 고요와 평화를 찾아 참전한다 라고 해요. 매일 아침에 10분 정도 요가를 하고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 10분 정도 영적인 글이나 책을 읽고 나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생각을 일기장에 적는다고 해요. 이렇게 보내는 아침 시간은 내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영적인 책들에 대한 소개나 그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어떤 부자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적이 있대요.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이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는 책에서 이런 걸 썼어요. 그녀는 9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부유한 가문 출신이다. 900년 동안 재산을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리카즈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오래 가는 것에 투자했거든요. 그 오래 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다. 부동산과 금 그리고 박물관급의 예술품이죠 라고 했어요. 그녀는 현금이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나 ETF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페이크라는 책을 3번에 나눠서 가짜 돈, 가짜 교사, 가짜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 돈, 가짜 교사를 보지 않으신 분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한 마인드를 키울 수 있게 도와준 가장 제가 존경하는 롤모델 로버트 키요사키의 2019년 신간이었어요. 제가 아래 링크에 1, 2편도 함께 담아놓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만나요.